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예.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멘토님, 지난 시간에 국내 10대 기업 자기소개서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야. 많아요. 뭐 삼성도 있고, 네. 한진, 포스코, 한화, GS, SK, 현대, 롯데, LG, 현대중공업 이런 정말. 기업들이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실 기업인 만큼 입사도 정말 힘들 것 같긴 한데요. 1차 관문이 이제 서류 통과에서부터 이제 광탈하는 분들, 예, 조금 아쉽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자기소개서 쓰는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예, 멘토님 일단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기업이 그 취업 희망 네. 순위 1순위 기업이었던 삼성을 봤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삼성을 제껴두고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하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쵸. 일단은 남자 취준생의 로망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소개서 쓰는지 이런 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요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현대자동차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그래서 도전. 항상 도전적으로 뭔가 무엇인가를 살아왔다라는 부분을 좀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하게 되면 또 네. 엄청난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를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가산점을 주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아. 일단은 합격한 친구들의 서류를 또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자동차에 대한 나만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동차에 대한 자신만의 관심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지원자의 글을 보면서 한번 힌트를 배워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현대자동차 플랜트 생산 기술 직무, 분석력과 경영학적 마인드를 갖춘 생산 기술의 달인. 학창 시절에 전공을 공부하며 생산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석력과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 제조 회사에서 1년간 구매 업무를 하면서 분석력을 바탕으로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편입 전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 이분은 뭐 제조기업에서 1년간 근무를 한 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생산 기술 부분에 적합한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멤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좀 봤었을 때 생산 기술에서 필요한 어떤 뭐 경영학적 마인드 어떤 네. 효율성 추구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분석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라든지 네.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생산 기술 분야라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적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네.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그룹은 자동차도 유명하지만 건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건설사의 인기도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설사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 현대건설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라면 또 현대건설이라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예.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회사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오지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건설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라든지 그런 뭐
그 글로벌한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언급해야 할 키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직무 경험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일단 직무 경험이 있어야지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중에서도 좀 직무 경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공학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분야의 어떤 기사 자격증을 좀 취득해 두는 것도 좀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건설 쪽이 어떤 또 분야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영어. 그래서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발주사 자체가 이미 해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영어를 좀 더 어느 정도 탄탄히 준비해 두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에 지원한 분이 이제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시공직무, 현대건설의 새로운 발자취를 함께 만들어갈 시공 전문가. 현대건설에서 저 또한 시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리 및 구조 사무실에서 구조 설계에 대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해외 플랜트 인재 양성 과정을 이수했으며 LED, AP에 대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진 생각을 함께 공유했던 경험은 현장에서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새로운 발자취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재가 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잘 썼는지 멘토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좀 언급했던 네. 직무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 구조 설계에 관련된 네. 분야에서 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이 네. 또 시공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또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어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네. 교육하고 자기 개발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 좀 건설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현대그룹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엔 이제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요? 이제는 또 한번 SK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정도입니다. 네. 그 SK는 통신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네.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 만큼 계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닐까 합니다. 그쵸. SK가. 네. 이미 어느 정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또 선호하는 뭐 계열사가 있다면 SK텔레콤. 네. 정말 들어가기 그다는 SK텔레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크게 또 성장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어떤 기업,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그룹 안에서도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매출 규모가 큰 좀 계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K그룹은 채용할 때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네. 질문 내용도 구체적이고 질문 사항도 참 많습니다. SK 지원할 때 이것만은 조심해라, 이것만은 꼭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 쓸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질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질문 안에 답이 네네.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에 맞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과 맞게 쓰긴 했는데 공감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의 그 관련된 항목에 맞춰서 글을 쓸 때 좀 더 이 글이 정말 회사가 의도한 어떤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감을 가게끔 글을 쓰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감 가는 경험을 잘 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SK의 자기소개서 공략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SK텔레콤에 관련된 그 지원한 분의 네. 어떤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SK텔레콤 사업부 기획 직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네. 20대를 위한 취업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따라 맞춤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자료 수집을 통하여 1000대 기업의 생생한 면접 족보를 살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여 고급 정보를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1년에 한 건씩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여 SK텔레콤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해당 글에서 좀 가장 좋은 점은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취업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일지 그게 참 의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썼는데 회사에서 관심 없는 분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가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쓰는데 그것이 또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지원을 쓸 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이게 학생들의 생각이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뭔가 엇나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의 종류를 쓸 때에는 예. 좀 더 어떤 현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회사 내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우리 회사에서는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면은 혼자 파악하고 혼자 판단해서 쓰기에는 약간 위험 요소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좀 있는지 또는 이게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싶네요. 네, 지원하기 전에 지원할 회사의 정보 습득과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숙지를 한다면 자기소개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엔 어떤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한번 그 LG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라면 이제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샴푸 등을 만드는 이제 생활 건강도 있고 통신사, 건설 뭐 정말 많죠. 네. 이곳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수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기본적으로 LG전자나 LG화학 같은 네. 기업들은 또 기술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공대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LG U+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네. 어떤 기업들은 또 소비재에 관련된 고객 접점의 기업으로서 네. 문과생들에게 또 인기가 많은 또 계열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 LG는 앞서 배운 SK와 다르게 그 질문이 굉장히 짧고 좀 추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쓰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부분을 담아서 쓰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저는 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썼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LG전자에도 되게 다양한 사업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LG 딱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혹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좀 이런 걸 너무 떠올려서 연상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사업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사업부에 맞는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LG전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 좀 많이 알고 왔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잘 쓴 예시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예시문은 그 LG전자의 SCM 부서 직군에 관련된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SCM이라고 하면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공급망 관리라는 어떤 뭐 약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 구매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SCM 직군. 물류 SCM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외골수.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킹과 분류 작업을 통해 현장 감각을 키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5일간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들을 지역별로 분류 및 포장하는 업무를 통해 로지스틱스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이 글은 왜 잘 쓴 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잘 쓴 부분과 약간 아쉬운 부분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에서는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은 현장에서 일해봤다는 어떤 경험 자체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이 SCM 직무 자체가 영어 능력이라든지 중국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조화가 됐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좋은 점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물류를 관리하는 직군에 이제 지원하는 분의 글을 한번 봤는데요. 네. 이제 좀 다른 기업도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어떤 기업입니까? 이번에는 또 한번
또 롯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 롯데면은 호텔부터 제과, 백화점까지 사업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쵸. 이 롯데 호텔은 호텔 관련한 전공자라면 입사하고 싶은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취준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0위 중에 여학생들이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이라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호텔 외에도 롯데 하면은 이제 백화점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메인 백화점 중에 하나에 있고, 네. 네. 롯데 백화점 입사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네. 멘토님, 근데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기소개서는 꼼꼼하게 적어서 내야 하는 자기소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실패 또는 성공 사례로 기술하세요 등 세세한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이 롯데그룹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좋을지 공략법 좀 알려주세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저 있는 그대로 뭐 작성해도 괜찮은데요. 네. 일단은 롯데그룹과 같이 어떤 소비재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면은 특히 지원 동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쓰는 것보다 또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롯데백화점을 뭐 강팬이다.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롯데백화점에 와서 쇼핑을 하며 뭐뭐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쓰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면 뭐 롯데 항상 나는 과자를 먹으면 롯데 제과만 먹는다든지 항상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같은 것은 또 우리 소비재 기업에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이런 문구가 하나 보이게 되면은 바로 내 서류가 버려질 수 있다는 걸 한 아이고, 번쯤 꼭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롯데백화점 식품 영업관리 직무. 특별히 식품 분야 영업관리 담당자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5년 후에는 국내 명인들의 음식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음식 명인들의 코너를 만들어서 롯데백화점 식품 코너의 매력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롯데 VIP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조직의 리더로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하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질문 중에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에 대한 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봐라 네. 라는 어떤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작성된 지금 항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맞는가를 좀 더 잘 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문구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네. 여기에서는 뭐 식품 분야 영업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이야기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게 정립이 잘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영업관리에 대해서 그냥 약간 애매하게 예를 들면 회사 생활 적응을 잘하겠다. 뭐 후배 들어오게 되면 잘 챙겨주겠다. 네. 뭐 나만의 뭐 업무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간 좀 목표점이 애매한 반면에 네.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 좀 식품 영업 관리 분야에서도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네. 또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또 단계별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좀 작성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직무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좀 네네.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현업에 있지 않는 한 백화점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또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요즘에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면은 굉장히 직무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동영상도 나와 있고 사실 뭐 직업 방송만 보더라도 네. 다양한 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업자를 만나는 것인데요. 근데 주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아는 사람이 없다 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그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망설이지 말고 네. 그 회사에 가서 뭐 정말 뭐 그 출퇴근할 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실제로 붙잡고 한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직무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합격으로 이어졌던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아직도 좀 많은 기업들이 남았지만 네네. 시간 관계상 딱 한 군데만 좀 더 알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요? 바로 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네네. 포스코. 포스코는 사실 이공계 학생들의 전문 분야라서 인문계 출신들은 사실 언감생심. 그렇죠. 어찌 내가 감히 거기에 맞아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입사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옛날 좀 포스코 하게 되면 저희 때도 그렇고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회사예요. 포스코에 들어가면 가장 그렇죠. 뭐 성공했다, 굉장히 뭐 소위 가장 좋은 대학 나온 그렇죠, 친구들이 그렇죠. 뭐 네. 가는 회사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약간 열린 채용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열린 채용으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좀 학력에 대한 어떤 학교 이런 차별 같은 걸 많이 없애서 요즘 지방대 학생들도 많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약간 제철 산업 쪽에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여성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학대하면서 좀 뽑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나도 포스코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는 자기소개서 외에도 이제 사전 과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직무별 이슈를 함께 적어서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까다롭게 좀 했는데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 포스코가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요? 올 상반기 각 그룹 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등록한 기업 리뷰 5,200여 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포스코가 국내 10대 그룹 중 승진 기회, 가능성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네. 업무와 삶의 균형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내가 잘한 만큼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업무와 삶이 좀 굉장히 균형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그야말로 이제 단일만 나는 회사가 아닐까 좀 싶은데 그래서 포스코가 인기가 많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좋은 포스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멘토님 알려주세요. 네. 네, 포스코는 좀 철강 산업으로 뭐 유명한 기업이지만은 건설 쪽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뭐 플랜트 관련된 분야에서도 아주 좋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좀 포스코 건설을 좀 공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좀 인재상에 대해서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인재상. 포스코 건설의 인재상은 뭐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건설업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창의적인 어떤 인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네.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거 한 번쯤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국내 사업장이 아닌 해외 사업장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글로벌적 역량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실행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관련된 자기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력을 어떤 갖춘 사람 이러한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네. 좀 더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그렇다면 잘 쓴 예시문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포스코 네. 건설의 설계 직무에 도전한 분의 어떤 자기소개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스코 건설 설계 직군, 건축과 토목과 관련된 많은 전공 수업을 이수하였고 캐드 및 기타 필수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은 필수라 생각되어 프로그램을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둘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의무 경찰에 지원하여 공무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은 거친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누구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 및 건축물을 방문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부산 북한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도 들어보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설계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지원자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전문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혼자 일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두 번째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또 이게 남다른 어떤 열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인사 담당자 눈에는 좀 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취업 전략, 자기소개서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기소개 작성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5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엉켜지게 되면은 네. 내가 쓰는 글도 약간 초점에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직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좀 더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무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독학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우던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는다든지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또 세 번째로는 네. 직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소서가 많이 통과되고 싶다면 반드시 직무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직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열심히 현장에서 좀 일해보는 경험을 네. 쌓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즘에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어디 해외에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비중 있게 일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기업 그 직무에 따라서는 외국어 역량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영어든 혹은 아니면 중국어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기본에 충실하자. 네. 앞전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어떤 기본에 맞는 것부터 먼저 잘해서 좀 불필요하게 그 감점받는 어떤 행위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멘토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